두 개 기사를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국 금리 인하 무르익었다. 다시 힘없는 연내 3회 인하 전망.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제 얼마만큼 어느 정도 폭으로 내릴 것인가 여기에 시장의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연내 3번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연준이 경제지표 둔화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연내 0.75%, 즉 3차례 인하 전망에도 조금씩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번에 0.25씩 3번을 내리면은 0.75가 내려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5.5%입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연말쯤 되면은 4%대, 4.75%로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보시죠. 자, 15일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FED가 현재 5.25에서 5.5%인 금리를 연내 0.75%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60%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능성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연준은 올해 초, 24년도 초만 해도 올해 안에 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다 라고 가능성을 시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한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포지션을 바꿨었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인지 이제는 금리 인하를 좀 더 가속도를 붙일 것 같다는 게 현재 시장의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은 추가 인하 전망이 다시 힘을 받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죠. 최근 공개된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이 오는 9월이 아니라 7월 달부터 당장 금리를 인하한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고 합니다. 9월부터 인하를 사실상 시장에서는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아니 9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 당장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FOMC가 언젠가 하면 이제 7월 30일, 9월 17일, 11월 6일, 12월 17일 이렇게 지금 앞으로 4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은 9월달을 보고 있어요. 같이 연관해서 보실 게 이겁니다. 월가, 미국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9월 이전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27%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9월 달 이전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하의 폭은 생각보다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이제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일부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7월부터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횟수와 속도에 있어서도 연내 1회가 아니라 연내 3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한 2년여 동안에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각종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고 특히 자산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들어간다. 한번 금리 인하의 사이클로 돌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다시 금리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번 인하로 방향을 잡으면은 당분간은 인하로 쭉 내려간다.
물론 그 속도에 있어서는 조절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방향은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인가, 이러한 속도와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지 사실상 금리 인하는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금리 인상으로 초토화되었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계기로 정상화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서울 수도권은 연일 불장이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때 정말 유례없는 엄청난 급속도로, 그죠? 단기간에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도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솔직히, 그죠? 예.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올릴 때 정말 급격하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확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다 보니까는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금리를 내릴 때도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단기간에 빨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예, 다시금 유동성 파티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염두에 두시고 나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지금 그동안에 항상 뭐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대부분 다 하반기 이후부터는 집값이 상승세를 탈 것이다. 지방들,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도 하반기 이후부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집값 상승을 보일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들으신 말씀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전망들,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 그 앞으로의 집값 상승 가능성과 집값 하락 가능성을 보았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을 샀다고 칩시다. 내가 집을 샀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그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집을 안 사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2년 전세 들어가면 2년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에 집값이 확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지금 집을 매수를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는 안 올랐어. 그죠?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안 사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확 올라버리면은, 정말 방법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리스크 요인인지, 어떤 것이 리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게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포지션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지금은 보합이나 하락보다는 상승에 배팅하는 게 리턴이 더 크지 않겠는가. 리스크는 적고 상승에 배팅하는 게 리스크는 적고 리턴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